잠깐만요. 도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사용되는 배터리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단연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한국 배터리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것은 곤란하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의 진출을 접고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을 내다보면 됩니다. 미국의 배터리 시장 규모는 유럽과 중국을 합친 것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향후 배터리 시장의 왕자는 미국 시장을 장악한 업체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K배터리 기술은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의 전략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렌토입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시작할게요. 아자 아자 파이팅! 오늘은 정지용 회장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의 일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지용 현대 회장을 청와대로 불렀다. 사우디에서 건설공사를 우리 대한민국이 맡아줄 수 있겠느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공무원들은 사우디는 사막에다 물도 없고 너무 더워서 도저히 우리나라 기업이 공사를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정 회장이 직접 다녀오셔서 안 된다고 하면 나도 포기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정지용 회장은 사우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사우디에 다녀온 정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사우디는 건설에 너무나 좋은 천혜의 환경이었습니다. 첫째, 식수는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둘째, 사막에 모래가 넘치니 그걸로 시멘트를 만들면 됩니다. 셋째, 비가 안 오니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막에 큰 천막을 쳐놓고 그 아래서 낮엔 잠을 자고 시원한 밤에 공사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가 크게 도약한 계기가 된 중동 건설 붐의 시작이다. 산업이란 이런 것이다. 안 된다고 미리 결론부터 내리면 될 일 따윈 없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꼭 해내야 할 일이라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K배터리 레볼루션 제2장은 미래를 준비한 4명의 거인입니다. 이 장은 첫 번째 따라올 수 없는 과감한 투자 LG 구본무 회장입니다. 2022년 1월 27일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2위로 화려하게 증시에 입성했다. K배터리가 세계를 제패하게 된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LG 구본무 회장이다. 대한민국이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1992년 구 회장의 유럽 출장이었다. 당시 영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2차 전지를 처음 접한 구 회장이 귀국길에 2차 전지 샘플을 얻어 당시 럭키금속에 연구를 맡긴 게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의 출발점이었다. 20년 가까이 전력 투고했지만 여전히 적자를 못 면하는 2차 전지 사업부에 대한 불만이 회사 내외부에서 폭증했다. LG화학은 화학에서 돈 벌어서는 2차 전지에 다 갖다 바친다 라는 말이 당시 LG화학 직원들의 공통된 불만이었다. 당시 2차 전지 연구를 담당했던 한 연구원은 그런 상황에서도 구본무 회장이 2차 전지는 LG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다. 지금의 적자는 다 수업료라 생각하라. 이럴수록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더 과감히 연구하고 투자하라고 했다는 일화를 알려주었다. LG학 관계자에 따르면 2차 전지로 손해본 비용만 10수조 원이 될 거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뚝심과 끈기로 기술 개발을 독려한 구본무 회장이 없었다면 오늘의 K배터리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두 번째, 재벌도 포기한 일을 이뤄낸 뚝심,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입니다. K배터리는 중국이나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 초격차 기술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이다. 에코프로가 양극재 사업에 뛰어든 것은 2004년입니다. 20년이 된 거죠.
전기차용 양극재 개발 사업이라는 국책 사업을 시행한 업체가 바로 삼성그룹의 제일모직과 에코프로 두 회사였다. 2004년부터 3년간의 연구에도 성과가 없자 2007년 제일모직은 이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에코프로 이동재 회장은 제일모직을 찾아가 어차피 버릴 거 저에게 파십시오. 연구비 1,000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 10분의 1인 100억 원에 사겠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돈이 없으니 올해부터 10년간 매해 10억 원씩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어차피 그만둘 사업이었으니 제일모직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로부터 에코프로의 양극재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7년에 시작한 연구개발이 무려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적자가 누적되고 늘 사업 자금을 빌리러 여의도 일대를 전전해야 했다. 수익을 못 내고 투자만 해야 했던 10여 년의 지옥 같은 시간들, 그 시간들을 버텨내고 결국 전기차 혁명의 시대에 최고의 기술력으로 양극재 시장 글로벌 넘버원의 자리에 에코프로 BM이 우뚝 서게 된다. 이것은 이동재 회장의 뚝심과 해안 덕분이다. 장기간 노력해도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조직 전체가 좌절하게 마련이다. 이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로 이동재 회장의 성품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겸손하고 서민적이고 사람이 너무 좋고 눈물도 많고 등의 증언들이 있다. 이동재 회장의 인간적인 면모, 조직원을 가족처럼 다독이는 리더십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에코프로 그룹도 존재하지 않았을 테고 그랬다면 K배터리 산업의 초격차 기술력 중 핵심 무기 또한 갖지 못했을 것이다. 세 번째, 14년의 좌절을 딛고 얻어낸 하얀 유전 포스코 그룹 권오준 회장입니다. 수산화 리튬 10만 톤은 전기차 24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다. 리튬이 하얀 석유로 불리며 그 중요성이 나날이 더해지는 지금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의 사우디급 유전에 해당하는 거대한 리튬 유전을 갖게 된다. 사실 리튬 유전을 제대로 갖기까지 약 8년간은 리튬 고난사에 해당한다. 처음 정부와 포스코가 리튬 개발 계획을 세우고 볼리비아에 리튬 염호를 세우지만 기술이 전무한 상태로 실패한다. 2014년 권오준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한다. 권오준 회장은 서울대 금속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윈저대,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후 포스코에 입사해서 연구개발을 전담한 전형적인 기술자, 공학자로 포스코 연구개발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염호 리튬 개발 기술 확보에 집념을 갖고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기술 완성은 쉽지 않았고 포스코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고개를 든다. 2016년 2월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의 리데아사와 포주 엘로스 염호 개발에 나섰지만 처절한 실패로 끝났다. 2018년 3월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패담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여론도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2018년 3월 포스코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에는 포스코 창립 50주년을 맞아 포스코 미래비전 선포식을 통해 리튬 사업은 포스코를 먹여 살릴 큰 사업이라며 포스코가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에게 안정적으로 소재를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의 리튬 사업은 초기에 고유 기술 없이 뛰어들었다가 고전했지만 이제 기술의 90% 정도가 완성됐다. 곧 가시적 성과가 가능할 것이다 라며 이해를 구했지만 성난 여론은 돌아서지 않았다. 2018년 4월 권오준 회장은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된다. 천만다행으로 후임인 최정우 회장이 여전히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리튬 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고 움브레 무에르토 염호가 그야말로 대박을 치게 된다. 2018년 포스코는 3,300억 원의 움베르 무에르토 염호를 구입했다. 이것은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해당하는 2만 5,500헥타르로 확장됐다.
이로 인해 2030년에 포스코는 매년 리튬 10만 톤을 30년간 채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시세인 톤당 1억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10조 원씩 총 300조의 매출을 움브레 무에르토 염호에서 기대할 수 있다. 비록 그가 여론에 의해 불명예 퇴진을 했지만 한국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거대하고 귀중한 미려 유전을 확보하는 천운을 갖게 되었다. 모두가 감사해야 할 일이다. 네 번째, 수소차 전기차가 우리의 미래다. 현대 정주영 회장입니다. 전기차 K배터리가 영구히 사용할 수 있고 이것으로 계속 전기차가 가져갈 수 없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리튬이라는 광물의 한정 때문이다. 지구상에 있는 리튬이 바닥이 나기 전에 우리는 수소 전기차를 기대할 수 있다. 전기차의 아이콘 테슬라가 최초의 모델 로드스타를 내놓은 것은 2008년이다. 그러나 이보다 17년 전인 1991년부터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개발을 시작했다. 2022년에 출시된 현대차 아이오닉 6는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524km로 현대차 최초로 500km를 넘겼다. 현대차는 우수한 성능으로 유수의 자동차 평가 기관에서 최고의 전기차로 평가받고 있다. 왜 수소차를 만들어야 하냐고 묻는 이들이 많았다. 그 이유는 첫째, 전기차는 지나치게 광물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송배전에 문제가 있다. 전기차에서 자동차 회사의 입지는 껍데기를 만드는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그 지위가 줄어들 예정이지만 수소차는 다르다. 수소차의 핵심인 수소 연료 전지 또한 화학 산업을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배터리 외에 자동차 회사가 다룰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수소 공급 장치, 열 관리 시스템 등 자동차 회사에서 주도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현대차의 미래를 수소차에서 찾은 것이다. 지금까지 K 배터리 레볼루션 2장 미래를 준비한 4명의 거인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 화학인들의 피, 땀, 눈물이 미래의 가장 중요한 산업인 2차 전지 산업에 담겼습니다. 우리 K배터리는 압도적인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 거인들의 다음 세대, 바로 여러분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지켜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참, 지난주 책 소개하고 나서요,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저자가 이사로 있는 회사가 금양이라고 말씀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금양은 부산에서 1955년 창립한 종합화학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 발포제 국산화, 세계 발포제 1위 기업이고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차 전지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수소 사업도 준비하고 있어요. 2170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했고요. 리튬 강산, 그 다음엔 전구체, 폐 배터리까지 하나의 순환 체계를 완성하는 게 회사의 목표입니다. 부산 상장사 중에서 시총 1위에 등극했습니다. 주식회사 금양이 글로벌 첨단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기원합니다.